참여했던 그 김일성 전투에 하고 관련해서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제가 손놓고 보면 10손가락도 안 차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전사하면서 이름도 이제 묻히는데 다행히 사충신을 비롯해서 겨우 몇몇 분들만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어병이라 할까 어성병 해갖고 100여 명을 끌고 그 분이 이제 모흥봉 안민 선생하고 관천 이대행하고 이제 이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가동을 수십 명 끌고 왔다 이런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대접이라 할까 처신이 문화도시 기획하는 데서 저 비석 하나도 제대로 세워놓을 때가 없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1주제 발표해 주신 분의 그 발표문에 나오는 내용 또는 이제 관계되는 책들을 보면은 1708년에 이공산 부사의 발의로 표충사가 건립되었다. 여기 이제 이공산 부사가 발의를 했다가 아니고 발의와 동시에 건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문헌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서로 간에 좀 더 살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784년에 비로소 세번을 행사했다. 그래 그 이전에는 손빈 한 분만 행사를 했다 하는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다른 데 나오는 것하고 좀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송담서원지 2011년에 간행된 26쪽에 보면은 사충신을 행사하는 사후 건립을 김해부사 이봉장궁이 발의하고 향유림의 협력으로 1726년에 진례면 무송리에 송담사를 세워 세군을 향사하라라고 이렇게 연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상 부사가 발의한 것은 1708년이고 1726년에는 무송리에 송담사를 세웠다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기록에는 보면은 2016년에 가곡에 송담사를 세워서 송빈봉을 혼자 나가서 제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송담서원지가 2018년에 가는 게 39쪽에 보면은 1707년에 이공정봉이 송빈공의 사당을 지어 공양할 것을 조정에 상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08년에 부사 이공장궁이 발의하고 향유림의 협력으로 1716년에 수천면 양동이 가곡의 표충사를 세워 6월 8일에 송빈 선생이 강사를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4년에 경상도 유림들의 표충사 재분 상소로 진례면 신안리 무송에 복설되었다. 이때로부터 세군을 향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송담사를 세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1708년에 세웠다. 그 다음에 1716년에 세웠다 하는 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갖고 조금 이래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84년에 비로소 이제 세군을 형성하게 됐다 하는데 이것을 신빙할 만한 문헌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그 2011년에 송담서원지에는 1726년에 세군을 향사했다 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은 문헌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안 찾아지면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1707년에 이봉상이 송빈공의 사당을 지을 것을 조정에 상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 1707년에는 그 삭주 부사로 계시다가 우림장으로 제수받아갖고 이제 계셨는데 그 기계 부사로 오는 게 1708년 1월 18일에 그 말하자면 제수를 받아갖고 3월달에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707년에 그 송빈공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사당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사, 지어 주십사 하는 상소를 올릴 만한 여지가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이봉상 이분은 충북 이순신의 현손이라기도 하고 오대손이라고도 하는데 현손과 오대산이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똑같고 아니면 해석을 잘 못하면 조금 한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대개 현손으로 나오는데 이 이봉상 부사가 1708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707년이 아니고 1708년에 했다 손치더라 해도 과연 그 해에 이제 건립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그건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독향할 때 6월 8일에 향사를 진행 까닭을 알 수 없는데 혹시 이제 송신문 중에서는 6월 8일에 진행에 된 까닭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제 참고로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이 4월 20일이라서 대개의 경우 4월 20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6월 8일 하면은 또 특별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가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춘단 약정이라고 초대 그 김해 문화원 초대 그 문화원장을 지내신 김정식이라는 분이 이제 사춘단 약지를 이제 했는데 그건 뭐한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제 1708년에 창건파리가 되고 1715년에 말하자면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좀 달라고 이제 김해부에다가 김해부 부사에게 청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6년에 송담사가 준공되는데 이때 지려면 무송리에 이제 말하자면 지었는데 위치로 말하자면 첨성대 아래 송담지 쪽이다 이라는 게 그건 뭐 좀 위치는 그 당연히 좀 다를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1719년에 송담 에코를 청원을 했는데 그 에코를 청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 송담사랑 형편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 이제 특혜를 달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산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1764년에 3년 되면 이제 송담사가 퇴락했는지 했던 준수 낙성을 하고 그 다음에 1871년에 사춘단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춘단 낙절에서 김정식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 말에서 변사기라고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은 그걸 이제 제가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충신에 대해서 가장 김해성 천도하고 관련되어 가장 먼저 나오는 문헌은 앞에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영 이분의 행장이 1600년에 나왔으니까 가장 빠르죠. 그 네 분이 아니고 세 분만 이름이 등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그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충단을 설단을 할 적에 그 정현석 부사가 주지를 열람해 보니까 유식이 빠졌다 하는데 그때 제가 짐작하기는 1832년에 김해 부업지에 보면은 유식이라는 분이 이름이 안 보입니다. 세 분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풍선 내지 성남이라 해가지고 1733년경에 발행된 책이신데 그걸 이제 보면은 1732년에 구사를 하던 분이 갈려가고 난 사실까지는 이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부임한 한영 구사 때 안 만들어졌겠나 싶은데 여기에는 보면은 그 앞에 그 다음 잠깐만 여기 보면 오른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유식회가 나오지. 그래 이 유식이라는 분의 기사가 왼쪽 편에 한 중간째 하단부에 송빈이라는 분의 이름이 나오는 데까지가 이제 유식이라는 분의 기사인데 유인물에 보면 저것이 탈초대가 있는데 이 기사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1832년도 말고 1895년도, 1999년도, 1929년도 이런 업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기사가 그대로 유식 선생 밑에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송빈 어른의 기사는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 다음에 김덕기 어른, 그 다음에 이대영 어른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이대영이 아니고 우리 사충신학자는 형입니다. 이대형.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이대형을 갖다 잘못 적은 거 아니냐, 보자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대형의 막내 아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대형은 안 나오고 이대형이 나오는데 기사는 뭐 대동소이한 이대형하고 근데 이대형도 말하자면은 그 전투에 참여한 공으로 해서 판결사를 받지만 이대형도 판결사 정직을 받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데 그 이후는 이 문서 말고는 역사서에서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제 개인 문집 정원 조구령 선생 문집에 보면은 이대형과 아우 대형은 같은 일로 해서 판결사로 정직받았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1899년도 김해 업지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송빈공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좀 늘어나는 정도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그 유식 어른의 기사는 앞에 33년도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송빈공의 기사는 아주 대폭 늘어납니다. 그 이대형의 기사도 좀 이제 이대형 대신에 이대형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또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1899년도 1895년도 이런 1895년도 기사인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책만 다르다 뿐이지 그 안에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따라서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내용이. 또 다음 여기가 이제 1929년도 김해 업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1895년도, 1899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 이체만 필사본이고 이거는 이제 활자본이고 하는 것이 내용이 같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왼쪽 편에 있는 요 것이 어디냐 하면은 1832년도 김해 업지인데 여기는 보면 송빈 앞에 저거에 보면 나오는 게 정판결사 하는데 저는 누구냐면 번탁에 대한 기사
말인데 그 유식이라는 분은 이 책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정현석 부사가 주지를 열람해 보다가 유식이 빠졌다 하는 것이 만약에 무슨 책이냐 할 것 같으면 2832년도 책을 보고 빠졌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은 빠진지 안 빠진지 뭘로서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앞에 1733년경에 그 분성여지 성남에는 있는데 1832년에 빠졌으니까 빠졌다 하면서 이제 그 삼충신 대신에 사충신으로 이제 향상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자님한테 이제 제1주제 발표자님한테 주고 싶은 것은 송담선 건립 과정과 사충신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이설, 그리고 서로 간의 문서마다 조금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분성여지 성감 및 기타 업지에서라는 유식 송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유식 송빈 수성 중군 겹 서문 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지에 보면은. 그런데 1899년도 업지, 1895년도 그 다음에 그 1929년도 업지에 보면은 송빈공이 중군 도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군 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성계허전 선생님이 쓴 사충단 비애로 보면 중군 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군 도청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김해 부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냐면 김해 부사견 김해 진장. 근데 김해 진장은 이제 별중영장을 말하는데 별중영은 이제 8고을의 군사의 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선시대 그 뒤에 보면 천총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는데 그 벼슬의 풍계가 정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부사가 과연 민간인한테 정상품에 해당하는 중군 도청직을 맡겼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그 개연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뭐 신문에 났으니까 알려진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김해 시민들로서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1934년도 8월 4일 날 동아일보에 보면은 사충단 중수를 위해서 그 말하자면 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문중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른 계죠. 그 보면 사충단은 낙선식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가 되면서 제수 비용 같은 게 또 끊어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충단이고 이건 사충단 제외할 적에 옆에 협조사라는 문제 앞에 문제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틀린 자원에서 보자면은 송담소원 앞에 보면 계단 밑에 보면 석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대로 그러죠.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고 전혀 없었습니다. 1900 제가 5, 60년대 그 동창동 그 지금 칼국수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있을 때부터 이게 없었는데 저거는 이제 찾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게 고성 출신으로 이제 부산에서 그 활동했던 서양화가 양달석이라는 분이 김해 사충단을 갖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은 이제 유적지 같은데 명성기 이런 데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나름대로 또 유명했는데 이분이 그린 게 이제 보면 앞에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김해 이제 예충지부장을 지낸 김좌길 씨의 아우되는 김경태 씨가
어느 날 바다를 보니까 옛날에 사충단에 있던 저 돌이 어느 석재 공장에 있는 걸로 보고 김해시 이제 해당 부서 과장한테 저 말이지 원래 사충단에 있던 건데 그 있다가 찾아오자 하니까 사충단에 있었다 하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사진도 없고 그 수십 년 전서부터 봐도 저걸 못 본 거지요. 그런데 마침 이 이제 그림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림 아이가 사실 그대로 아이가 해서 보니까 그런 것도 말은 하면 좋을 만하다 해서 두 분이서 이제 포트를 타고 가서 이 본래 사충단에 있던 건데 여기 와 있는 내 나라에 가가지고 싣고 와고 지금 현재 송담서랍에다가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이런 이제 스토리도 한번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북쪽 편연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 왼쪽 편에 보면은 그 18일표하고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난중장록이라는 데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북쪽 편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임진록이고 또 왼쪽에는 그 북쪽 편연인데 앞에는 칼라로 되어 있는 게 읽어보기가 좀 뭐 돼가지고 흑백으로 좀 변환해가지고 했는데 또 보면은 18일 그 보니까 저기 오니까 김해 부사가 뭐 숨었다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해가 함락되고 어쩌고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참 비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그걸로 탈주하는 겁니다. 그 읽기 좋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송담서원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오른편에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은 향교 정한 유생 말하자면 70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로 치자면 학교 정원이 학생수 정원이 70명이다. 향교는 도리 작으면 50명, 크면 뭐 90명, 보통은 누가 보면 70명인데 70명인데 남성 유생은 저걸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 페이지를 하게 되면 신산서원의 유생은 25명이고 그 다음에 삼충차라고 나오는데 저것이 송담서원인데 송담 삼충차라고 나오거든요. 김해지가 보면은 그냥 뭐 근데 그 삼충차에는 보면은 유생이 15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생이라고 저를 써놓은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군역의 의무를 저 사람들한테는 유생들한테는 군역의 의무를 갖다가 유생일 동안에는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수원에는 25명의 정원이고 송담수원에는 15명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다른 데도 보면은 사회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암사나 부천사 그다음에 물봉사인들도 전부 다 정원이 15명이 있어서 이제 조선 시대에 저걸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향 그러니까 좀 끝까지 하게 되면 도리는 학교다 이 말이지. 그 도리는 그래 송담성어는 도리를 어떤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술을 틀리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신 분한테 약간의 건의사항으로 사충단 내지 송담서원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무명농가들을 위한 탑을 하나 세우는 것은 어떨까 이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서도 김해 문화원장을 하시는 유필현 선생님이라든지 유영재 선생님들이 저걸 여러 차례 보냈는데 김해 소중에서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모셔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는 뭐
무형강사 탐조를 또 세우고 가는데 김명은 왜 안 하는지 참 답답하다. 그래서 한번 좀 주의를 환기해가지고 무형강사 탑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토론견 질의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자료나 있는 게 저희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토론이 5시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은 약간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은 우리 정영도 우리 회장님과 또 영호 학장님하고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좀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또 기다려 주셨는데요. 우리 김경수 우리 교수님 모시고 바로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교수님은 한국선비문학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고 지금 경상대 대학원의 철학과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너무 늦게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 57쪽에 있는데 읽어가면서 보충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좀 말고 김영욱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으로 기회자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다른 말씀을 듣고 중간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교수의 발표문은 임진왜란 당시에 동해선과 부산성에 의해 거의 개전 초기에 외적을 마련 김해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순절한 사충시민 송빈, 이래현, 김덕기, 유식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형성 과정과 추모사의 진행 경과 그리고 그 정신을 개선한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분명한 개념으로 발표자의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론자는 일찍이 어떤 역사학자로부터 강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았을 때 강군이 나라를 지킨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의병의 활력으로 지켜온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병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한편 토론자는 최근 경남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운흥사의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사직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운흥사는 기록에 의하면 해인사나 통도사보다도 규모가 더 컸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주 희박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운흥사는 매년 영산제를 지내면서 임진왜란 전사자의 건강공생을 기원하고 있는데 전사자의 명단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수신 장군으로부터 강군으로서 전사한 장수들의 명단과 사족으로서 의병으로 참여했다가 전사한 인물, 나아가 평민으로 전사한 경우, 그리고 성의병장과 성병 및 아전과 청민에 이르기까지 265명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위의 고하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그중 많은 이들은 의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앞에도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사적인 기록의 대표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사가가 우리나라의 족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 건너와서 죽은 외국인의 숫자를 다 족보에 나타나는 것만 모아보니까 한 350만 명의 외국인이 죽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왜 보니 우리나라에서 죽은 의병 숫자는 적은 경우에는 한 7만에서 많은 경우에 한 15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부분은 350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서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의병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반드시 짚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걸 공부하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병은 참으로 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병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의를 위해서 싸운 인물인가?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 의란 오름이고 그 오름은 떳떳함을 지키려는 마음 바탕에서 비롯됩니다. 외적을 맞이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일은 우선 나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며 내 자신과 남에게 떳떳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굴복하여 평생 노예로 굴종적인 삶을 살 것인가? 당당한 자아로 명예를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의병의 역사를 보면 우리 경남에서 일어난 의병이 훨씬 많고 치열한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적인 기록물에 보면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좀 왜곡된 이런 문제에서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민주당 의병 관계 학술회의를 하면서 국방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노영구 교수를 초청해서 발표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 연구실에서 둘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의병 전문 연구하는 교수인데 노 교수는 우리 남명학파의 의병 활동하고 퇴계학파의 의병 활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보느냐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요. 제가 이걸 학술적으로 밖에 나가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딱 한마디로 분명합니다. 남명학파의 의병 활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 활동이었고 퇴계학파의 의병 활동은 문중을 지키기 위한 의병 활동이었습니다. 딱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의병 활동에 대한 여파로서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경북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경남은 인문학적인 역사 문화에 대해서 도지사 이하로부터 일선 공무원들까지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의 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추진해 보면서 정실하게 느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의 논문은 특별히 논평을 요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사충신이 제한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는 질의할 내용을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질문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제 의견도 끝에서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첫 번째 질문이고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대부분의 고려 수령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을 비우고 호종, 즉 국왕을 보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도주하였습니다. 김여성의 경우도 이유금이나 세원이 향한 행위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의 관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된 데는 전체적으로 이런 행성이 나타나면서 나름의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김해 지역의 이 의병 같은 것도 우리가 의병은 의병이로되 좀 어떤 개전 초기에 일어난 의병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제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최초로 일어난 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제우 같은 의병은 의병의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해 지역은 군대 조직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급한 상황에서 자기 가족과 가까운 데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냥 바로 투입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왜곡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록된 역사는 거의 거짓이고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상 역사와 지하 역사로 나옵니다. 지상 역사는 종이 짓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쓰여진 역사는 왜곡된 것이 너무 많고 지하 역사, 유물을 통해서 유물을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지하 유물을 찾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심각한 문제로
교도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기록된 그 역사도 그러한 사례가 흔히 발견되지만 후대에 기록된 내용은 매우 그러합니다. 하왕산 동굴과 같은 임진왜란의 이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을 관련한 기록이 대표적으로 왜곡된 기록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충신의 경우도 인물에 따라 시기를 관리하면서 기록이 보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그분들의 공직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학술적인 면에서 그 기록들에 대한 타당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발표자에게 좀 질의를 해보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하시는 분하고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충신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그 이후에 3명으로 다시 4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김해 사족의 녹록하지 못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사충신을 모실 때 특별한 지역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이 사당을 만들어서 인물을 배양한다고 하는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가장 심한 논란의 초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배경 첫째, 각 가문의 경제적 형편, 내분이 등장할 것 같으면 그 내분의 각 가문에 대한 사당을 지을 때 얼마나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경제적 형편. 둘째, 각 인물들의 출신 성분, 그러니까 양반이냐 상민이냐 또는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조상들이 벼슬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차이. 셋째, 배양할 때 더 가장 핵심이고 싸움되는 것이 위패의 순서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 1, 2, 3, 4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근데 후대에 오면은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지면서 자기 조상들 모두 이제 올리자. 그리고 후대에 오면은 차라리 나이 순서대로 위치를 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쉽게 일치를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없었는지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한 지방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양 사업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볼 수령의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해는 또한 남명이라는 별출한 인물이 30년 강하게 장을 열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그를 기리는 일에 사족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뭉쳤습니다. 외란에서 어렵게 전사한 인물보다는 사족의 관심이 남명에게로 더 많이 향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귀감입니다.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본보기로 삼는 것은 부대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도의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남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교해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면 남명을 선정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 도 의원이 발의하지만 실제로 조례한 내용은 그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례한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통해서 그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조례안 이거 만들고 전쟁하는 것 그것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 조금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단추는 도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이런 무렵에 김해에서 아까 그런 교육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답사가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지금 남명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1년에 지금 적은 예산입니다만 예산이 주어져서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연구원하고 도 교육청하고 연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연구원에서 일반인들까지 향해서 올해는 각 급별로 2시간짜리 수업을 누구나 교사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수업안을 만들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 단위의 클래스에 대해서 3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실제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각 급별로 같이 맞춤형 실제 수업 지도안이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 이제 이 교육이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여기 김해 사충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 추진해 나가는 작업의 일련의 과정을 제가 옛날에 김시민 장군 천안에 있는 기념사업회 자문교수로 상당히 오래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 팀으로 나서서 하는데 여기 처음부터 시작했던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나중에 이렇게 두꺼운 백서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만들면 문서 한 장, 멸감한 어떤 이 서류 한 장도 전부 백서에 포함시켜가지고 책자로 내니까 그 과정이 일목요연해지고 그 다음에 도청이나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때 자료로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민 같은 경우는 지난 45년 동안 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후손의 한 사람이 45년 동안 개인 사비를 400억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이런 김 같은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김시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김시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양된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충무공도 되고 영의정도 정직이 됐는데 그 과정에는 안동 김씨의 이 60년 세도정치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안동 김씨가 정권을 딱 잡으면서 자기 위대 조상 중에서 드러낼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찾아낸 인물이 김시민입니다. 그래서 바로 김시민이 숙종 때부터 막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와 그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포착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발표자는 성공단이나 이건 뭐 좀 부차적인 질문입니다만 창렬사 등을 비교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왕 언급되었으니 한마디 덧붙이자면 현재 진주에서는 충민사에 배양했던 김시민을 창렬사에 배양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합니다. 진주 대첩을 이끄는 김시민과 몇 가지 사유로 민관군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으며 또한 진주성 축성에 비리까지 드러난 계산된 전투에서 6만 이상의 민간군이 돌입된 전투의 전사자를 한 곳에 배양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김해에서 반성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료집을 보니까 그동안에 사춘신에 대한 연구가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좀 상당히 축집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등재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등재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학술지에 우선 게재하고 그 뒤에 등재학술지에 등재하는 이런 논문 수업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강원도 원주에서 우담 정시안이라고 하는 대단한 생리학자가 계신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산 정약용 집안의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념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 일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 보면은 그 문중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추진해 왔는데 집행부가 일을 잘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문중의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돈 썼네 이걸 갖다 감사를 하는 거자. 그렇게 해서 비벼보니까 비리 아닌 비리죠. 비리가 아닌데도 비리라고 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니까 집행부가 좋다 그러면 우리 다 물러나게. 그래서 다 물러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었던 그 팀들이 다시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분들 입장에 그 점령해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비리라고 걸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담 정시안에 대한 기념 사업이 문중간에 내부하려고 해서 바닥이 나버린 거죠. 김해 사충신 같은 경우도 사실 초기에는 뭐 기관에서 다 힘을 모을 수도 있고 내개 문중에서도 다 힘을 모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면은 주도권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진주에 가면은 지금 진주를 K기업가 정신의 수도라고 이제 학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수천억이 들어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K 기업가 정신의 모태가 남명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작업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학술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과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진주시는 경상대학교에다가 사업 용역을 뒀습니다. 3년짜리 사업으로. 3년 동안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끌어 모아서 학자들의 의견만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에는 전문가인 학자들의 의견하고 소설 가지고 상상력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모아서 보고서를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학술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셈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멀쩡하게 이 사업은 아까 이게 사충신 그 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있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좀 더 리얼리티를 좀 만들어서 하고 설명을 좀 하는 이런 짧은 동영상 길어도 5분을 넘지 않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그죠? 이런 것들 한 개로 만들지 말고 인물 한 분 한 분에 대한 짧은 스토리들을 계속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올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곳에서 상영하고 또 똑같은 내용들을 짧은 만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일 때 한 번쯤 이미지, 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들이 연구 결과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에 대한 제가 주제넘은 건의를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그 우리 지금 교수님 다 계시죠? 한성규 교수님 가셨나요? 네? 그 사진을 안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 토론은 막 이것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저도 사실 오늘 메모를 좀 많이 해와서 서로 질문을 좀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새로 잡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고 내년에 제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사실 이게 그 전문가에 대한 어떤 보고서 이 부분이 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김영호 학장님한테도 내년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용역행들에서 학술지에 전문 학술지에 이것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매일 우리 학교 사업자들과 이런 원래 그 강단 사업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학술적으로는 뭐 전문 그 경력을 거친 분이 안 쓰면은 아무리 해도 제가 가야사적 하면서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도권 싸움도 여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충신의 의병인데 사충신 의병의 의병입니다.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의병이다 하면서 사충신을 대한민국 최초의 의병과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 이 내분을 선양하고 또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싸움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크고요. 어쨌든 오늘 많은 그 시간 속에서